여러분, 래퍼 전재희입니다. 여러분들 오시는 길 좀 어떠셨어요? 예, 지금 저도 오다 보니까 좀 완연한 그런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계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이에요. 뭐 날씨도 좋고 선선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왜 유달리 가을을 좋아할까 생각을 좀 오면서 해봤는데 이따가도 제가 저희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팬이라고 하는 직업을 10년 동안 제가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직업의 특성상 저희 그 근무 환경은 야외예요.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봄, 여름, 겨울은 좀 불편해요. 네, 스트레스가 좀 동반되거든요. 봄에는 안개가 너무 많이 껴요. 네, 그래서 시야 확보가 안 되면 어때요? 좀 불안하겠죠. 그리고 장마가 시작이 되면 좀 비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겠죠. 네, 30도가 넘는 그런 날씨에 5시간, 10시간 사우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근무를 했던 그 가을을 그래서 좋아하고 그래서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오늘은 불편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우리 9월 세미나 주제가 비상이죠. 네, 그래서 저도 주제에 맞게 없는 솜씨로 좀 한껏 꾸며봤습니다. 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저희가 비상이라고 하는 말을 검색창에 한번 치시고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온갖 새들이 날아다녀요. 네. 제가 저런 새도 있어 하는 그 조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그만큼 우리가 어떤 비상 그런 걸 표현하기에는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여러분 유산한 비즈니스에 저런 멋진 날개를 장착하신다라고 하면 어떠실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죠. 우리가 저 산을 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것보다 뛰어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헐헐 날아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세미나의 자리가 내 비즈니스 날개에 비즈니스에 이 날개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상상을 하시면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수많은 날개가 날아다니는 과정 중에 한두 장은 이런 사진이 나와요. 또 다른 의미의 비상이죠. 네, 우리가 이 이미지를 어떨 때 쓰죠? 뭔가 큰일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났을 때 삐뽀 울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이미지가 더 저한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비포, 애프터. 네. 자, 비포, 애프터의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저런 날개를 장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알려드릴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네. 저희 스토리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골프장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돈 많은 직업을 제가 그 검색 포털창에 딱 쳤고요. 그러면서 연관 검색어로 나와서 찾은 직업이 캐디라고 하는 직업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돈에 대한 결핍이 너무나 심했던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서 돈만 잘 벌면,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직업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고 특히 대부분의 분들은요,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한 가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요. 아,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을 살려면 돈과 시간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준 정말 고마운 직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이른 나이에 20대 초반이라고 하는 나이에 이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진짜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자영업이었어요. 왜요? 사장이 되면 직원을 월급으로 살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진짜 원하는 우리 이게 골프장에 오시는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제가 그렇게 해서 자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현실의 값이 너무 높았습니다. 네, 실패를 했어요. 그만두고 제가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골프장에 들어갔던 그 순간은 제 인생의 어떤 정말 그 최대의 위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 저는 유산하라고 하는 기회를 다시 만나서 지금 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잘 될 것 같은 마음으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그 마음 하나로 저도 여러분처럼 있어야 할 이곳에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요, 저에게 작은 그 끈 하나, 후회할 것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끈 하나가 점점 확신이 되고, 그게 용기가 되고, 내가 진짜 유산화를 진짜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그런 순간까지 갔어요. 정말 시스템의 안내, 스폰서님의 안내에 따라서 예스맨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어떤 그 우여곡절 없이 사업을 잘 진행을 했는데 왜 삐용삐용 이게 울렸을까? 근데 이 이야기는 저한테도 해당이 되고요. 지금 여기 계신 리더님들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식 같은 그 하나만 우리가 머릿속에만 넣고 있으면 어떤 순간이 와도 유산화는 되는 사업이고 포기하지 않고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공식이에요. 이거는 외우시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감정과 멘탈이요, 매 순간 줄다리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게 매일매일 일어나기도 하고요. 매 순간. 네, 지금 또 어때요? 첫 시간인데 내가 너무 막 눈이 내려와요. 그런 것과 아니야, 난 이겨내야 돼, 이런 멘탈과 계속 줄다리기를 지금 하시는 중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자꾸 이기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떤 그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올 것이고요. 멘탈이 자꾸 이기는 순간으로 확률을 느낀다라고 하면 나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갈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휴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하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미팅이 잡혔어. 날아갈 것처럼 기쁘죠? 그게 취소가 되면 다 식어지죠. 네, 그런 순간에 줄다리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지, 그런 부분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멘탈이 강해야지만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네, 자, 우리 유산화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유산화 사업한다고 얘기 많이 하고 계시죠? 자,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오너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오너가 어때요? 1인 기업가. 우리는 대표인 거예요. 근데 한 회사의 대표가 기분이 좋으면 막 직원들한테 너무 잘해주고 상여금도 막 주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 그쵸?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그런 직장에 여러분 오래 다니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1인 기업가의 형태로 유산화 비즈니스를 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다 지금 한 분 한 분의 대표님이 들이세요.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다고 가게 문을 열고요, 수술실 열고,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 막 이렇게 막 감정의 어떤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는 상황에서 신뢰를 누가 할까?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조금 멘탈이 중요하구나. 근데 저는 이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왜 직급은 항상 보석이고 그 순서가 골드, 루비, 에메랄드입니다. 저같이 엉뚱한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타 네트워크는요, 이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유산화의 골드 정도 직급인데 다른 데는 골드 정도의 인컴인데 다른 회사는 다이아몬드, 이런 회사도 있죠. 막 뒤죽박죽인 회사도 있어요. 제가 그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네, 자, 유산화의 과학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오, 다들 미국 갔다 오셨네요. 네, 100여 명이 넘는 과학자
분들과 같이 지금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학자 분들이 유산화 지금도 연구 개발해서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보석에는 경도라는 게 있습니다. 경도, 보석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금은 경도가 2에서 3이라고 나타나죠. 경도가 좀 약한 편이에요. 여러분들 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세요? 깨물어서 찌그러지고 금이구나 하시죠? 네. 자, 여기에 내 스폰서님이 골드다. 있으시죠? 자, 우리 골드 스폰서님들 사랑해주세요. 진짜 골드 맞아? 가짜 아니야? 깨물고, 사쳐주고, 핥히고, 그러면 될까요? 경도 약하다니까요. 사랑으로 아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루비와 에메랄드는 경도가 한 8에서 9 정도 됩니다. 자, 옆에 다이아몬드는 경도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석 중에 가장 단단한 정도고요. 다이아몬드를 뛰어넘는 경도를 가지고 있는 보석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경도가 10. 이게 어느 정도의 단단함일까? 여러분들 그 아스팔트 공사할 때 혹시 큰 이렇게 그 롤러차 보신 적 있으세요? 도로를 이렇게 누르는 그 쇠의 그 롤러차가 다이아몬드를 밟고 지나가도요, 쇠가 온통 파일지언정 다이아몬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기스 하나 나지 않아요. 그게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경도의 위력이에요. 자, 다시 우리 산하의 다이아몬드 스폰서님들 대단해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네, 꿈쩍하지 않은 그 강인함으로 네, 역시.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멘탈에 따라서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을 좀 알아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정리를 해보면 멘탈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분들이나 그런 어떤 멘탈을 갖고 있다. 근데 저는 왜 졌을까? 제가 이게 루비 때예요. 가끔 집니다. 자,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자, 사람이라고 했어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질 수도 있어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질 수도 있어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자, 우리 정말 열심히 하다가 그 한 번 어떤 상처, 그 한 번의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걸 내려놓죠. 너무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조금만 진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뭔가 줄다리기에서 졌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루비인데 왜 이렇게 루비인데 힘들었어? 이런 걸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는 사람이고 계속 뭔가를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때 내가 어떻게 인지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될지만 머리에 넣고 계시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장애물이 아니라 뒤집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팀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코로나가 와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가 미비할까? 결과가 왜 나지 않지? 누구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데 나는 나라를 팔아먹었나?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를 지금 7년 동안 했는데 나라는 사람의 한계를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지금 보면 되게 쓸데없는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생각이 꼬리를 불어서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생각이지만 지금 와서 들어보면 그깟 일로 되게 작은 점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순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정은 사라져요, 여러분. 네. 자, 우리 첫사랑의 아픈 기억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첫사랑과 다 결혼하셨어요? 네, 우리 그때는 다 끝날 것 같고 세상이. 근데 지금 다시 또 결혼하셔서 애 잘 낳고 잘 사시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비슷합니다. 감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순간이 오시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감정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요소인가? 아니면 이렇게 내가 해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가? 이런 부분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위급 신호가 왔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머리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여기서 어때요? 걸리죠, 시간이? 그래서 딴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빠르게 해결하는 나만의 노하우, 그거를 여러분들은 장착하셔야 돼요. 예, 뭐 누구는 책이고요, 뭐 누구는 노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선택했던 방법입니다. 저는 근데 조금 저의 어떤 뭔가 그 마음과 어떤 것들이 좀 와르르 무너져서 이거를 조금 개선을 해야겠다. 뭐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 제가 등산을 가기 시작했어요. 등산. 고성 마운틴, 저희 동네 산이에요. 되게 좋아요. 이쪽으로 힘든 분들 있으면 오세요. 네. 여기 산을 제가 이제 내일 오르면서 그냥 저와의 어떤 그 대화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봄부터 보니까 가을까지, 초가을까지 제가 한 100번 정도를 오르락 내리락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계절이 두세 번 바뀌는 그 속에서 제가 달라졌고 여러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맨발 걷고 있는 사진 보이세요? 우리 맨날 커피숍에서 미팅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제 발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뭐지 강의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신었던 신발을 보니까 다 찢어졌어요. 그것도 찍어서 올릴까 하다가 너무 웃어 보이는 것 같아서 쑥스러워. 근데 이제 제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중간중간에 마주치는 분들이 저를 긴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옆에 사진은 좀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이에요, 지금. 저 때가 이제 장마철인데 너무 이제 많이 오면 산에 길이 안 좋잖아요. 그때 갈까 말까? 좀 쉴까? 그런 생각들을 좀 제가 했어요. 근데 전현아 너가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부분이잖아. 이것마저도 포기를 하고 한다고 하면 네가 뭐를 할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어떤 질문들에는 제 스스로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날도 찍었고, 가운데 사진 너무 멋지죠? 미팅을 끝나고 이제 별개예요, 여러분. 미팅은 여러분들이 하고요. 내 마음 다스리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거를 우리가 미팅하고 파트너하고 이런 어떤 형제라인들한테 내 어떤 그 안 좋은 감정을 내비칠 이유 있어요? 네, 없어요. 우리는 프로잖아요. 1인 대표님들이잖아요. 그런 거는 내 스스로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팅을 하고서 산에 갔는데 갈 때 좋았어요. 내려올 때 되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서워하고 엄마야 하면서 내려왔던 그런 기억들,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조금 올려봤어요. 잘 보이실까요, 이 나무? 잘 보이네요. 이 나무가 제가 이제 박 총장 이 나무가 되게 궁금해요. 이 나무가요, 이렇게 평평한 죄송해요. 평평한 등산로를 가다 보면 그 평평한 길이 나오다가 뒤에 보면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항상 그 계단 앞에 이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꼭 이렇게 멀리서 보면 스폰서님 같지 않아요? 두 손을 붙잡고 이렇게 계신 스폰서님 같아가지고 이 나무에 붙잡고 막 혼자 주저주저 얘기해요. 스폰서님, 저 오늘 또 왔어요. 저 다이아몬드 가야 되는데 제 멘탈은 왜 이 모양일까요? 이러면서 네, 아유 추측이네요. 자, 그랬던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나 좋았던 거는 산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제가 너무 좋았다 하는 부분이 오롯이 나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나에 대해서 점검하고
들여다보고 그런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요? 저도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직급도 있고, 팀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기도 하고, 왜? 내가 누구보다 유선아를 사랑하니까.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나를 집중해서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 내가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스폰서님도 만나고, 박선재 스폰서님 나무도 만나고, 거기 산에는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 이런 나무가 있어요. 제가 이름 붙여놓은 그 나무도 있거든요. 제 나무도 있어요. 네, 그거 좀 올리다가, 네,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나의 와인이 진짜 명확했나? 유선화를 처음에 할 때 이루고 싶은 이유들을 우리 한 가지, 10가지, 100가지 너무나 다양하게 갖고 계시죠? 그 와이가 진짜 이게 맞아? 이런 얘기들을 저는 스스로에게 좀 했습니다. 자, 하우는요, 유선화를 사업을 진행할 때 보시면 어때요? 하우가 처음에는 한두 개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주변의 상황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확신이 늘어나면서 방법이 어때요? 100개, 200개 다 방법으로 보이는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때 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Y랑 하우는 변합니다. 네, 변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처음엔 하나였다가 100개가 될 수도 있고요. 내 마음 하나에 어떤 부정의 씨앗이 오면 그 100개가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Y하고 하우도 약간씩 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원칙. 전제에 네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원칙은 뭐야? 라고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기억나지 않고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네. 자, 원칙은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막 이렇게 줄다리기에서 감정이 지더라도 멘탈이 막 흔들려도 변하지 않고 비즈니스 원칙에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릎을 딱 쳤어요. 아,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네. 이런 부분으로 제가 조금 점검했던 그런 시간이고요. 여러분들도 산을 타진 않으셨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Y는? 나의 하우는? 그럼 나의 원칙은? 내가 죽어도 감정이 날뛰어도 지키는 비즈니스 원칙이 있는지. 네, 그거를 제가 좀 세팅을 하고 나니까 무릎을 딱 이렇게 딱 치면서도 허무했어요. 왜 허무했을까? 다 아는 얘기거든요. 제가 좀 져서 거지만 시집된 밥 지금 7년째, 8년째. 그러니까 우리 성공자 분들이 정말 매번 하는 얘기죠. Y 중요해요. 하우 중요해요. 여러분 시스템 중요해요. 원칙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를 뒤늦게 제가 느껴졌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허무하고 반성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영우 드라마 보셨어요? 여기에서 우영우 아빠가 이런 말을 해요. 공부 잘하고 싶어? 공부해. 살 빼고 싶어? 운동해. 원래 방법은 뻔해. 해내는 게 어렵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대단한 거를 말씀해 주겠지, 저 강사님이 이렇게 기대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은요, 새로운 걸 찾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놓치고 가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저같이 그런 답을 찾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그룹에서 정말 성공하시는 그 스타 다이아몬드 리더님 내 의상 그분들의 원칙은 뭘까? 네, 그래서 제가 박창렬 평안과 스폰서님의 그런 원칙이 떠올랐습니다. 네,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스폰서님. 무슨 얘기 많이 하세요? 그죠, 이 얘기. 자, 리더님. 성대모사가 안 되네요, 죄송해요. 그냥
제 스타일로 할게요. 자, 하루에 3건에서 5건의 미팅을 1년 동안 반복해보세요. 여러분, 골드에 반드시 갑니다. 들어보셨죠? 냉장고가 쓰러져도 9시 이전에 나오세요. 그 다음에 어때? 그 지역에 후원하는 파트너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편합번 박정자 스폰서님이 매번 노하우를 말씀해 주실 때 입이 닳도록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저도 수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수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 몇 번 시도해보고 말았던 그런 어떤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 봐야겠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매일 이거를 실천해야겠다 이러고 조금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3건에서 5건의 미팅은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를 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만날 사람이 없어요. 저만 그랬나요? 제가 이제 3건 뭐 이렇게 미팅을 해야겠다 했을 때 만날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만,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 이렇게 나이별로 후원하고 뭐 이런 걸 가져갔다라고 하면 어제 본 사람 오늘 또 만나고요. 예, 그리고 어때요? 우리 왜 당장 사인업 할 것 같지 않은 분들 잘 만나고 싶지 않으시죠? 마음속에서. 가끔 생각나면 차 마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놨어요. 어쨌든 나는 3건에서 5건 미팅을 해야 돼. 심플해졌죠? 그러면은 그 안에 누구라도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만났던 사람 또 만나고요. 오전에 만난 사람 없으면 저녁에 만나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해나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굉장한 에너지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룹 봉사도 하고 있는데 미팅을 하고 뭐 가정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쓰러지는 에너지가 배터리가 이렇게 방전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또 한 번 발성했어요. 적어도 웃으시면 안 돼요. 우리 박청자 스폰서님이 적어도 5살은 많으실 텐데, 네, 제가 좀 더 나이 들어 보이죠? 더 많으실 텐데, 우리 스폰서님들 보면 지방원 가시고 잠을 못 주무시고 해도 항상 에너지가 넘치시거든요. 근데 나는 5살, 6살이나 어려놓고 미팅 이거 도착했다고 쓰러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나태하게 사업을 했구나 이런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팀에서 미라클 모닝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6시에 같이 책을 읽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져갔는데 파트너분들이 책을 읽어주시면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게 저는 그 시간에 걸었습니다. 저의 기초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걷고 제가 이제 집에 오면 한 10시 정도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또 메이크업 지우고 트레이닝 복으로 갈아입고 또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을 조금 무겁게 먹거나 외식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네, 그래서 몸이 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저녁은 건강하게 먹으려고 했고 최대한 뉴트리민을 먹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는 2배, 3배로 늘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3건에서 5건의 미팅을 내가 어떻게든 소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런 관리를 했더니 정말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아까 갔다 오신 분들 많죠? 저는 이번 미국 컨벤션이 가장 잠을 못 잔 그런 행사였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것을 느끼고 가장 에너지 넘치는 그런 컨벤션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 때 옛날에는 그 침대의 유혹, 잠깐 그 컨벤션에 가면 십자 적응이라든지 그 5분만 누워있어야지 그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됐던 경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쌩쌩할까? 이런 어떤 자기 관리를 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냉장고가 쓰러져서 9시 전에 나오세요.
제일 안 됐던 부분이에요. 저는 중학생 딸 한 명이 있고요. 중학교 1학년. 둘째는 7살이에요. 차이가 많죠.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시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9시 이전에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하원 시간에 맞춰서 집에 돌아와야 되는, 미팅을 더 하고 싶은데 집에 돌아와야 되는 건 답답함 다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우주의 비밀이라고 쓴 거예요. 저도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 이제 딸이 지금 중학교가 올라갔어요. 근데 코로나 때 학업을 다 났어요. 우리 집에 백수가 한 명 있는 줄 알고 그랬었는데, 우리 딸이 어느 날 중학교 이제 간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엄마, 학원을 좀 보내주세요. 올 초에 일이겠죠? 학원을 좀 다녀야 되겠어요. 공부, 책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던 우리 딸아이가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기적이었어요, 저는. 그러고 이 아이가 9시, 10시가 되도록 공부를 하느라고 오지 않고, 지금도 너무나 스스로 하는 공부가 재밌다고, 가끔 맨날 누워만 있었는데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문제집 풀고 있으면 경기예요. 그래서 우리 딸 맞나? 네, 그러면서 좀 제가 저녁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까웠고요. 우리 이제 막내 다른 경험 있으시죠? 올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아이들 픽업하라고 하는 문자 정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제가 일을 하는데 너무나 그런 부분이 브레이크가 걸렸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가 저희 친정 엄마와 저희 오빠가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 오빠네는 저희 아들과 동갑인 아이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잠시 유학을 가 있어요. 20분 거리에 유학을 가 있고 너무나 잘 지내요. 남자아이 둘인데 싸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랠리를 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랑 골드님 아들 태주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좀 인사를 할 정도로 너무나 잘 지냅니다. 제가 여기서 환경이 만들어졌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을 좀 써서 일을 내가 진짜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니까 이런 순간이 오는구나 해서 미팅을 정말 원 없이 했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날씨가 좋으면 그쵸? 마음이 영화도 좀 이렇게 농땡이도 좀 피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가도 저는 이제 유학 가 있는 우리 아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너무나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나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진짜 열심히 하지 않아서 고개를 흔들면서 다시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고 뭐 그랬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지금 편안버 스포너니가 천안 RTS에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천안 RTS에 오시면 여러분 되게 많은 노하우, 현장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데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지역의 파트너는 누가 만든다? 파트너가 명단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폰서가 같이 찾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새겨서 그분의 명단이 아니더라도 그런 애를 썼습니다. 네, 그랬더니요 결실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왜 나는 안 되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음 하나 점검을 하고 나서 불과 몇 개월도 안 됐어요. 결실의 그런 싹들이 맺어지는데 저 자신조차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 사례를 한 2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파트너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 나오시면 100m 뭐 바로 이렇게 질주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사인업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어떤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소원하러 가면서 거기에서 콜드로 만난 방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커피 한잔 하러 가서 인연이 돼서 지금 그 파트너가 나오고 제가 에메랄드 디렉터를 갈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네, 앉아서 다른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 사람이 계속 그죠.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막 이랬던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스폰서님의 말을 내 원칙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올 수 없는 결과였겠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미팅은 3건을 해야 되는데 겨울이었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약속도 없고 시간은 남고 어디를 가지? 그래서 그때 그 주변에 여러분들 옷가게 가시는 옷가게 한두 군데는 좀 있으시죠? 그래서 친하진 않고 가끔 옷 사러 가는 그 옷가게를 제가 갔어요. 근데 별로 안 친하고 좀 성격이 막 이렇게 제가 생긴 게 다 부담스럽대요, 저보고. 네, 그래서 저는 막 되게 친한 척을 하는데 막 이러시거든요, 저를 보면.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사갖고 간 게 붕어빵이 있어요.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제가 그 미팅을 끝나고 붕어빵 한 봉지를 사고 최대한 웃으면서 친한 척하려고 언니 저 왔어요 하고 그 옷가게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그 주인 언니 말고도 한 3분 정도가 더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서 계속 관계식을 하고 친해지고 그분들은 지금 다 유산화를 가입하시고 제품을 드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현장에서 계속 있으니까 어때요? 파트너분들한테 그런 말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 너무 어려운 거 좀 내려놓고 심플하게 가자. 그래서 제가 우리 고개로도 좋지만 3건에서 5건의 미팅을 하자. 이것만 하자. 이거라도 하자.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고 뭐 이런 어떤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리고 제가 자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기막힌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기막힌 게 아니라 진짜 기적 같은 일이. 파트너분들이요. 1명, 2명, 3건 미팅 하려고 하고 되게 애를 쓰시고 그런 속에서 퓨처가 릴레이처럼 나왔어요. 네, 퓨처가 나오고 퓨처 어치버, 퓨처 디렉터, 지금 골드 2주차를 달리고 계시는 파트너분들도 있어요. 퓨처로 시작해서 골드까지 몇 달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뭐 서미와 루비님, 제가 이제 에메랄드 갈 때 동반 성장을 해주셨는데 이분도 제가 그 미팅을 얘기하니까 미팅에 집중하시고 정말 10시, 11시까지 미팅을 하려고 되게 애를 쓰시면서 결과를 만드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안 계시는 강현정 루비님, 이그제 지금 거의 마감 중이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답이구나. 내가 너무 쓸데없는 그런 고민을 했구나. 에너지를 엉뚱한 데 써보면 결국은 우리 본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된다, 현장. 자, 시스템도 중요해요, 물론. 시스템도 있으면서 현장에 있는 부분이 스폰서인 내가 먼저 거기에 가 있고 그 행위를 반복한다라고 하면 파트너는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지만 아까도 여기서 어마한 거를 제가 어마한 어떤 거를 보따리를 풀어드렸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은 저희 누구나 지금 다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고 포기만 안 하면 되는 순간, 포기만 안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서 노래를 하나 준비했어요.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들 성공을 꿈꾸시나요? 네. 자, 미래의 3년 뒤, 5년 뒤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계세요? 예. 그죠? 우리 김고은 스타님, 양미경 스타님, 안시아 스타님, 박정재 스폰서님 너무나 많은 성공자들의 모습은 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현재의 나를 보세요. 초라한가요? 부족한가요? 필요한가요?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현재의 내가 좀 도움을 주세요. 네, 도와주신다라고 하면 효율적인 성공 우리는 비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